경제표 어렵다가 아니야. 경제는 되게 합리성을 띠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한번 볼까요? 경제표. 경제표 맨 처음 뭐로 시작할 것 같아요? 정근대표는 제일 중요한 뭐야? 땅, 토지 이야기야. 왜? 모든 생산 원천이 어디니까? 땅, 토지니까. 농업 중심의 사회니까. 우리 땅 잠깐 볼게요. 거기 이제 조선 고려 말에 우리 조선 공부를 앞두고 개혁을 했잖아. 그 중요한 법이 뭐라고? 과전법 이야기. 기억나요? 얘들이 위화도해군 이후에 뭐 삼군도 총지부 뭐 이런 그 군사적인 모습도 있으면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게 과전법이라 했잖아. 과전법 해놓고 나중에 온건파 사대부 했던 정몽주 제끼고 세운 나라가 조선이라니까. 먼저 이걸 해놓고 나라의 근간 이걸 해놓고 조선을 세웠단 말이야. 왜 이게 필요했나를 조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전법 잠깐 볼래요? 이게 뭐였어요? 땅이었던 거 기억나죠? 언제 땅으로 표시했잖아. 땅은 누구 거라고요? 에이, 개인들이 거라고 했잖아. 분명히 내가 국공유지를 부정한 게 아니라 했잖아. 분명히 국가 소유, 공유지도 있다니까. 하지만 우리가 논쟁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가 뭐라고? 개인의 토지라고 해. 그 개인 토지를 우리는 뭐라 불렀다고요? 민전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전은 어찌? 개인 거니까 개인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죠. 매매도 되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상속도 되고. 맞지? 남한테 줄 수도 정의도 된다니까. 왜? 개인의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전부터 뭐가 발달했다야? 사적 소유권이. 우리 신라 때부터 이렇게 배웠잖아. 맞죠?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사적 소유권이 발달해 왔다야.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인 소유 토지 민전의 왕은 뭘 거둘 수 있다고요? 세금을 건도 있잖아. 그러니까 왕이 갖고 있는 걸 무슨 권이라겠어? 소유권이야, 수조권이야? 그렇죠. 수조권, 왕이 갖고 있는 걸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수조권, 세금 거두를 갖고 있다고. 잠깐, 그럼 이 왕에게는 충성을 바친 많은 신하들이 있잖아요. 관리를 복먹고 있는. 그지? 그들이 충성을 다한단 말이야. 그걸 어려운 말로 돼. 직역이라 했잖아. 직역을 당하면 뭘 준다고요? 왕이 지가 갖고 있는 걸 준다겠지? 지가 갖고 있는 거 뭐라겠어요? 소유권이야, 수조권이야? 수조권 준다고 했어. 맞아. 직역을 당 왕이 주는 건 수조권이라고. 왕은 그래서 진짜 중요한 멘트. 충성을 바친 신하에게 충성의 대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급했다. O야 X야. 그런 역사는 우리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야. 왕이 준 건 언제나 뭐였다야? 수조권이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수조권과 소유권만 잘 구별해도 이야기는 되게 쉬워. 근데 그걸 구분하자고 설명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왕이 충성 바친 신하에게 주는 건 뭐다야? 수조권이다. 소유권을 준 게 아니다야. 세금 권리를 나눠줬을 뿐이다야. 그러면 어째요? 이 신하들이 수조권 갖고 있는 토지 백성들은 누구한테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거야? 신하에게 바치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문제는 이 파란색 무슨 표시냐? 근데 고려 말의 상을 조금만 보자야. 왜 과전법 시행이냐야? 우리 고려 후기의 지배층이 누구였죠? 그 귀족들을 뭐라 불렀어?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잖아. 걔들이 소위 말하면 친원파잖아. 맞죠? 원이 붙었던.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을 치면 민족 반역자지. 원에 붙었던 세력들. 백성들이 아니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야. 맞아요? 백성들 토지도 어마어마하게 뺏었을 뿐더러 분명히 소유권적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세금도 어지간히 뜯어냈다야. 이해가죠? 그래서 세금 받는 땅이 이렇게 각지에 대해서 세금을 뜯었다야. 그리고 한 땅에 대해서 여러 놈이 세금을 뜯기도 했고. 자, 문제는, 자, 이걸 공적인 차원만 딱 볼게요. 문제는, 그러면 이게 그 공무색이 이렇게 막 넓은 토지에 세금 뜯어버리면 문제는, 여러분, 왕이 세금 받을 땅은 늘어난 거에 줄어든 거야. 줄어든 거 맞죠? 이렇게 조만한 점만 왕이 세금 받을 수 있는 거지. 국가는 여기 대해서밖에 세금을 못 걷는 거야. 그럼 국가의 재정 상태가 너무너무 열악해지지. 그래서 고려 후기 내내 왕들이 뭘 꿈꾼 거야? 토지개혁 꿈꾼 거야. 왕은 토지개혁 한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 혹시 온간섭계 원종이랑 왕부터 시작해서 대표적 공민왕까지 대표적 우리가 본 게 뭐였어? 토지 문제 손대한다. 또 뭐 손대한다? 노비 문제 손대한다. 그래서 그 기관 이름이 뭐였어? 전민을 바르게 변정해야 한다는 기관. 그래서 전민, 변정, 도가. 그 대표적 왕이 바로 공민왕 때 이야기가 가장 유명히 되었던 것 뿐인 거고. 하지만 여러 왕들이 설치했던 게 전민, 변정, 도감이야. 오케이? 하지만 공민왕의 경우는 성공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위화도 해군 이후에 권력을 잡은 이 신진사들 첫 번째 뭐부터 해야 한다 생각한 거야?
진짜 땅 선대한다 생각한 거야. 이렇게 어째 수족권 행사통이 넓으면 국가는 도저히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야.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못 주겠다야. 전국토에 못 주겠고 딱 어디에? 경기 지역에 한해, 여기에 한해서만 수족권을 나눠주겠다요. 그럼 나머지 지역 누가 세운 거는 거야? 왕 국가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국가 재정이 안정되겠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새 국가 건설이 첫 번째 이거에 대한 거야. 그래서 과제법 시행한 거거든. 잠깐 볼까요? 그러면서 어째? 근데 그게 나라만 좋은 일이 돼서 안 되지. 백성에도 좋은 일이 돼야지. 그리고 세율도 다시 확정한 거야. 얼마라고? 그럼 우리 토지세는 기본적으로 10분의 1이야. 근데 그게 이전, 근데 10분의 1은 신라 때도 그랬고 고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맞지? 근데 그게 이제 말에 가서 다 흐트러진 적은 있었지만 기본 세율이 10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조선이 좀 더 나아진 게 뭔데요? 이게 나아진 거예요. 자, 좀 어려운 단어를 썼어. 이제 지금 좀 소개롭게 뭐라 썼어요? 일결이란 말 썼지. 일결이란 말 썼지. 일결이 뭘까? 이거야. 우리 정근대 시대에 토지 땅을 세는 단위를 뭐라 부른 거야? 결이라 부른 거야. 요즘 뭐라 불러요? 뭔 평이야. 그거 쓰지 말라니까 나라가. 우리 제곱미터라 불러요. 우리 평 안 부르고 우리 아파트 몇 평, 84제곱미터라지 요즘 34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래? 자, 그러면 좀 궁금하긴 하죠? 뭐가? 안 궁금해? 일결은 얼마쯤 되는지? 요즘으로? 아, 좀 궁금해서 봐요. 근데 그건 지금 말해줄 수가 없어. 기다려봐. 난 이 보시면 왜 내가 말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거거든. 아무튼 토지는 세는 단위는 뭐라 한다? 결이다. 이건 알자는 거야. 근데 이때 얘들이 생각한 게 이 일결에 최대 상산량을 조선은 정한 거야. 과전법에서. 이렇게 정했어. 얼마라고요? 300두라 정한 거야. 일결의 최대 상산 300두다야. 우리 쌀을 센 단위를 두라 불렀거든. 두 쉽게 말해서 말이라 부른 거야. 말. 두 말 하면 이렇게 또 정근대 수치니까 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빼고 아무튼 그러면 자 최대 생산 일결당 300도로 맞다고? 아니 선생님 진짜 500도가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취급 안 하는 거야. 그래 너는 300도다 말한 거야. 아무리 500도 1000도 생산됐더라도 그냥 이렇게 말해. 얘는 최대치 얼마다? 300도다야. 그럼 잠깐만 요 개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최대치가 일결당 몇 도 걷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30도. 30도 이상은 걷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착취를 막을 수 있었던 거야. 그게 과전법이야. 그러니까 과전법 뭔 목적인지 알겠지? 첫 번째 뭐야? 국가 재정이 안정돼 있어. 두 번째 뭐야? 그럼 백성들의 삶도 안정되는 거고 과다한 수치를 막는 거잖아. 맞죠? 세 번째, 그리고 얘들의 생활도 안정되는 거야. 이 지급받던 신하가 바로 누구겠어? 소위 말하면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이게 지금 그들의 삶도 안정되는 이게 바로 뭐라고? 과전법. 그게 언제 시행됐다고? 조선 건국 이전이야 이후야? 이전. 공양한테 시행했던 과전법.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첫 번째는 과전법 이야기 나와 있지? 보자고. 과전법은 전국토에 수족권 나눠준 게 아니라겠지. 어느 지역에 한정했다고? 잊지 말아요. 경기다요. 고려까지는 전국토에 나눠주니까 공무원이 그 못된 짓 다 했다야. 그 조선 딱 경기 지역에 한정된 거야. 오버한 말 한번 해볼까요? 이 아이디어 어디서 얻었는지 혹시 기억나?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 것 같아? 오바야 오바. 내가 좀 오바인데 말이 입에 간절성만인데 혹시 고려 후기 때 시행했던 제도 중에 녹과전이라고 혹시 기억나? 내가 굉장히 실수를 한 것 같죠? 녹과전은. 그치? 그게 이제 온간섭기 때문에 녹과전이라는 게 확 그 신진관리고 줄 토지가 없어갖고 경기 8개 현에 한해서 딱 정해서 놔두고 거기 8개는 손대지 마라. 이건 내가 새로 뽑은 신진관리 뭐 녹봉 대신 수족권 나눠줄 거야 했던 게 녹과전이야. 기억이 나? 살포시 날 것 같기도 해? 맞아. 그 여기 힌트 얻은 바 있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족권 어느 지역에 한정한다? 경기 지역에. 그럼 경기를 이제 나머지 지역은 다 누가 세운 거야? 왕 국가가 얻는 거야. 재정 튼튼해진 거야. 그리고 대상 누가 받았느냐? 과전이잖아. 내가 한번 과가 뭔지 소개한 적이 있지 않아요? 요 과란 말이 짜자잔짠짠 과란 말이 뭔지 내가 한번 소개했던 거 같지 않아?
만약에 내가 뭘 하겠어? 풍계라겠잖아. 미안해요. 자, 그 관리기 주는데 이때는 풍계만 있으면 현직도 주고 전직도 주는 거야. 최대한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하니까. 국초니까 이제 새로 나는 조선을 건국이 하잖아. 그러니까 전현직 모두에게 지급했고요. 그러니까 풍계만 있으면 전직도 풍계는 있잖아. 뭐 지금도 아니 간다면서 우리 관료 공무원은 공직사에 있다 퇴직했단 말이야. 나 과거 5급 공무원이었어. 풍계는 맞는 거지. 지금 직은 없지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전직 현직 다 받은 게 과전이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지. 여기서 얘가 죽어버리면 어쩐단 말이야. 최대한 지지세를 끌어내야 할 거 아니야.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누가 걱정돼? 와이프, 자식들, 어린 자식 있으면 되게 걱정되잖아. 그치? 고민에 빠질 거 아니야. 그때 나랑 딱 한마디 해. 뭐라고 해? 넌 충성만 다해. 그럼 네 가족도 책임질게. 에? 네 가족도 책임질게.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수신자냐. 한자로 쓰는 수신자냐. 공부에 좁아서 그냥 한자만 썼어. 수신자. 여러분 수신자니 뭘 것 같아? 누굴 책임졌다는 이야기일까? 믿음을 지킨다는 이야기지. 누구? 죽어버린 남편이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잖아. 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뭔 배신이야. 너무 제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그 과부한테 주는 거야. 그 남편이 죽으면 뭐는 반납하겠어? 과전은 반납해야 하는 거야. 과에 따라 봐도 풍계에 따라 과전은 반납해야지만 그중 일부를 누구한테? 와이프한테 챙겨준 거야. 너도 수저하고 혼자 살려면 뭔가 기반이 있어야 하지 않냐. 챙겨주겠다. 그게 수신자냐. 이해가요? 아니 이것도 있어. 이 한자 기억나? 흉 기억나? 이게 마음 심자라 했잖아. 이게 피할 자가 진짜 마음속으로 피부치처럼 정말 짠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끼는 게 흉이라고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흉 배웠잖아. 진흉 배웠잖아. 그럼 어떤 일이겠어? 누굴 대상을 줬겠어? 고아 자녀야. 엄마도 없는데 아빠도 죽었어. 깝깝하잖아요. 맞지? 그 자녀. 잠깐만. 아빠 죽으면 뭐는 반납해야 돼? 과전은 반납해야 돼. 맞아? 하자면 네 자식 책임진다니까 하고 준 게 휘랑전이야. 이래서 어째요? 과전법은 경기직 한정하면서 뭐예요? 국가 재정도 넉넉히 오고 관리들의 생계 기반도 안정시키고 그 가족에 다 안정시킨 거야. 맞아? 이거 10분의 1세. 아니 최고 세율도 정해진 거지. 몇 두 이상 못 걷어? 30두 이상 절대 걷어갈 수 없게. 백선 생활도 안정시켰다. 그게 과전법이야. 이해가세요? 어렵지 않지? 과전법 되게 단순한 이야기야. 문제는 여기 있어. 뭐가 써 있어? 수조권의 부적사태.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자, 여러분. 우리 전직이든 현직이든 관리에게 지급된 어느 직에 한정해서요? 그렇지. 우린 여기가 경기임을 알고 있어. 딱 경기직 한해서만 수조권 나눠주는데 누구도 받았어? 전직도 받고 현직이 없어도 전직도 받고 누구도 줬어? 그럼 유가족도 다 책임졌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반납되는 게 잘 반납이 됐을까? 쉽지 않았겠죠. 그렇잖아. 아니 과부가 제가 하더라도 신고 잘했을 리 없고요. 맞잖아. 아이들 다 컸어. 이미 나이 60이야. 고아가 아니잖아. 말하겠죠. 나는 아직도 엄마 아빠가 없는데. 반납이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 이게 불법적 세습이 되면 문제가 뭐겠어? 줄 수 있는 지역은 경기적인 한정인데. 맞아? 유족들도 반납 안 오고 있고 관료들은 새롭게 충원되고 난 지금 무슨 사태가 발생한 거야? 그럼 이 경기 지역에 수조권을 지급할 땅이 부족한 거야. 이해가요? 자, 해결책은 뭐야? 그렇지. 지역을 늘려도 되고 맞지? 수조권 지급 지역을 늘려도 되지. 경기마가 다른 지역에도 줘도 되는 거지. 또 어떻게 하면 돼? 대상을 줄여도 되지. 먼저 선택한 건 뭐였을 것 같아? 가장 쉽게 선택한 거. 지역을 늘렸어. 지역을 늘렸어. 경기 이외에 하삼도. 하삼도가 뭐겠어? 하자가 아래 하자야. 하삼도면 어디겠어? 그렇지. 경기 아래의 삼도가 어딘지 보이지? 설마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바로 아래 뭐 있어? 충청이 있고 그 아래 뭐 있고? 전라 있고 그 옆에 뭐 있어? 경상이 있잖아. 여기에다도 뭐 한 거야? 수도권을 나눠준 거야. 자, 문제점 말해봐.
그렇지. 얘들이 세무받을 땅이 늘어난단 말이야. 반대로 왕 국가가 세무받을 땅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지. 국가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지. 맞아. 확대는 세종 때 해본 거야.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금방 느꼈겠지. 그래서 세종이 엎었어. 이건 아니야. 그럼 답은 뭐겠어? 그렇지. 대장을 확 줄이면 되지. 자, 여기서 꼭 줘야 할 대상은 누구야? 그렇지. 현직만 책임지면 되지. 맞아? 전직이나 유족은 이제 그렇게 국초가 아니잖아. 조선 건국하는 과정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그래서 바꾼 게 이거야. 뭐야? 직전이야. 직전은 과정과 다른 거지. 과는 그냥 풍계라 했잖아. 근데 풍계니까 전직이 포함되잖아. 과거는 몇 급이었다. 근데 여러분 직전은 뭐야? 직에 주는 거야, 직에. 그 직전이야. 그럼 누구만 받는 거야? 현직. 그러면 유가족 어떻게 한 거야? 전직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 어떻게 한 거야? 왕이 말하지. 미안해. 나 누군 책임 못 져? 그렇지. 네 와이프나 네 자식은 책임 못 지겠어. 너도 물러나면 끝이야. 그게 직전법이야. 이 문제 해결하는지 알겠죠? 맞아. 직전법은 전직 안 주고요. 유족 챙기지 않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경기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족을 갖고 있는 신하는 딱 하나뿐이지. 누구만 있는 거야? 현직만 있는 거야. 이해가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야. 이 직전법인데 이해 갔지? 문제는 뭐겠어? 여기서 하나 문제를 또 찾을 거야. 문제점 뭐겠어? 그럼 얘는 여기 이 경기 지역에 대해서 현직 관리들이 수족권 갖고 있는 거야? 충성을 다하니까, 직역을 다하니까. 잠깐. 얼마가 돼야 돼? 세율 알잖아. 경기 지역에 대해서 신하들은 자기가 수족권을 지급받으면 얼마가 돼야 돼? 10분의 1만 걷어야지. 맞아? 그렇잖아. 근데 얘들이 그 10분의 1의 원칙을 잘 지킬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아니 올해 농사 진짜 더럽게 안 됐어. 수확이 확 줄었단 말이야. 근데 수확이 줄었다 인정해줄까? 절대 안 해주는 거야. 얘들이 수족권 남용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이 수족권 남용 문제가 확연하게 보이겠지. 얘가? 그래서 내세운 제도가 있는 거야. 아, 이 직전법 실시했던 건 어느 왕이라고요? 세조야. 우리 과제법 철시 전건 고려 말이고 공야왕 때고 맞지? 그리고 태종과 세종을 쳐서 이걸 수정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치? 그리고 세조 때 시행한 게 직전법이 나왔죠. 이 직전법에 문제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수족권 남용 문제. 특히 우리 세조 때는 왜 수족권 남용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아? 느낌 조금만 가져보면. 그렇지. 소위 말하면 관악이 뭐가 됐어? 훈구가 된 거야. 아, 세조 조카 내몰고 수많은 공신들이 양산됐잖아. 그래서 관악이 훈구가 되기 시작했다며. 수족권 남용 문제 심각했다니까. 그래서 이거 해결책이 뭐냐? 이거야. 해결책 성종 때 나온 건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우리 경기적 농민들 세금 누가 한 데 있어? 그럼 신앙이 됐잖아. 이들이 수공 갖고 있었잖아. 맞지? 이렇게 신앙이 됐단 말이야. 현직인 신하에게. 직접법에서는 이 신하가 다 현직 관리였잖아. 맞아? 그때 성종 때 말한 거야. 야 신하야, 너 경기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 넓은 데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너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이렇게 도와줄게. 이래 걷지 말고 우리 관청이 대신 걷어서 네가 10분의 1씩 걷을 거 아니야. 우리가 대신 걷어서 우리가 대신 지급할게. 에? 그럼 네가 직접 이렇게 안 걷어도 되잖아. 이해가요? 이걸 뭐라면 알아? 이걸 이렇게 부른 거야. 아니 잠깐만 농간. 그래서 이걸 붙여 읽어보자. 오바했어. 붙여 읽어. 뭐라고 써진 거야? 그래서 이게 관수관급이야. 직전법 변형된 형태인지 알겠지? 여전히 직전법 맞아. 왜? 수족권 누가 갖고 있으니까. 그럼 현직 관리 신하 갖고 있으니까. 현직 관리 갖고 있는 거 맞아. 근데 걷어들이는 방식만 바꾼 거지. 누가 개입한 거야? 관이 개입한 거야. 관이 대신 거서 관이 대신 지급하는 거야. 그럼 수족권 남용을 막을 수 있지 않냐야. 그게 관수관급이야. 근데 잠깐만. 그럼 관수관급 시행하니까 문제는 뭐냐? 이 경기 지역에 수족권을 갖고 있는 이 신하, 현직 관리의 수족권은 어떻게 된 거야? 유명무실이지. 이름은 있으나 여전히 얘가 수족권 갖고 있는 거 맞다니까? 근데 지가 걷어 못 걷어. 못 걷는다니까?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야. 이해가요? 그 나라도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어째? 아니 요만 걷었으면 요렇게 다 할 거 아니야. 나라가 요걸 다 안 주기도 해.
필요할 때 딴 데 쓰기도 오네. 이해가? 그러면서 왕이 마지막에 말한 거지. 바보야, 시킨다고 하냐? 시킨다고 하냐? 어차피 네가 갖고 있는 수조권, 현재권 수조권 의미가 없네.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름뿐인 거? 그만하자. 폐지야. 이해가요? 그래서 직전을 아예 폐지해버린 거야. 명종대 가서는. 자, 잠깐만. 이제 직전 폐지됐단 말이야. 이제 더 이상 현직관리에게 수조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야. 그럼 여러분, 자, 지금 수조권을 받는 신하가 이제 있어, 없어? 없어졌다는 얘기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잠깐 봐볼까요? 보세요. 직전법 폐지 의미는 그러네. 지금까지 우리는 뭐 봤냐면, 분명 국공유지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논제가 언제나 개인 소유 토지라겠지. 그 민전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조직이 둘이었던 거 알지? 원칙상 누군데? 왕국가인데. 왕국가라도 충성을 다하면 왕이 수조권을 나눠주기도 있잖아. 그 누구도 세금 거둘 수 있었어. 그래, 신하도 세금 거둘 수 있었어. 맞지? 조선은 그 폭이 줄어서 여기가 경지적 한정된 것 뿐이야. 그게 과전법 이후에 중요한 변화였잖아. 이해가요? 여기서 내가 용어 하나만 딱 가르칠게. 잘 봐. 우리 개인 소유지는 뭐라고요? 민전이라 부른데, 그 민전에서 지금 왕이 세금 거둘 수도 있지. 왕이 세금 거둘 수도 있지. 그걸 이렇게 부르고 한번 읽어보자. 뭐라 썼냐? 공전. 이렇게 신하가 세금 묻는 땅을 뭐라 부르냐? 그럼 뭐라 부르겠니? 아이씨, 공전했으면 반대말이 뭔지 느낌 오지 않냐? 그래도 이거 공짜 썼잖아. 그 뭐겠어? 그렇지, 이게 사전이라는 거야. 표정도 미묘하네. 그러니까 공정과 사전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 그냥 우리 땅은 다 개인 소유 토지 민전이야. 민전은 누가 세금 묻냐야. 왕이거든 뭐라 부르고? 공전이라 부르고, 개인이거든 뭐야? 사전이라 부르는 거야. 잠깐만. 그럼 여기 보자. 우리 아까 배웠던 과전이니, 오케이? 수신전이니, 휴랑전이는, 자, 질문. 공전이야, 사전이야? 이거 개인 소유 토지 세금 걷는 거잖아. 이거 걷는 주체는 왕 국가야, 아니면 개인이야? 개인 신하가 걷는 거잖아. 맞아? 공전이야, 사전이야? 사전인지 알겠지? 이해가? 무슨 말 알겠어? 이해가요? 자, 그러면 가만 보면 여러분 직전법 폐지했단 말이니? 맞아? 직전법 폐지했단 말이야. 공전과 사전 중에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사전이 사라진다는 걸 알겠어? 이해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역사라는 건 이 사전 축소의 역사야. 사전이 축소돼가는. 왜 과전법도 고려 말에 사전기억인지도 알겠어? 과전법이 사전기억이란 말에도 이해가냐? 그 사전이 축소되어서 사라지는 역사를 배운 거야. 그러면 자, 그렇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라가자. 이제 우리 땅 다 누구 거고요? 그럼 국가가로 하면 안 되지. 우리 땅 다 누구 거야? 개인 거야. 국공유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땅은 개인 거야, 개인 거. 민전이고요. 그 민전에 세금 걸 수 있는 존재 딱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명종 이후부터는 직전법 폐지부터는 딱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누구만 남은 거야? 그럼 왕 국가밖에 안 남은 거고요. 왕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은 국가도 뭐만 타겠어? 봉급만 타는 거야. 그 봉급을 내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지, 고려 때. 뭐라고? 녹봉이라 본 거야. 그게 지금과 똑같은지 알겠어? 여러분 대한민국 대부분 땅 누구 거야? 국가하지 마라. 정말 살뜰히 개인 거잖아.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치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국공유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 하여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땅은 다 개인 거잖아. 맞죠? 근데 그 개인 땅에 대해서 세금 거둘 수 있는 존재 누구야? 그렇지, 왕은 없죠. 에? 국가가 없는 거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맞아요? 공직자들은 국가로부터 뭐 받는 거야? 녹봉이라 하지 마. 그지? 뭐 받는 거야? 월급부터 봉급 타는 거야. 이해가요? 이런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야. 자, 그러면 잠깐만. 이제 초점이 바뀐다는 느낌이 좀 나나? 하나도 안 나나. 이제 직전법 이후는 초점이 뭐로 바뀔 것 같아? 지금까지 이때가 뭐? 이 신하들이 토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뭐 어디에 관심이 많았어? 자기 땅도 좀 갖고 싶긴 했겠지만 더 큰 건 뭐였어? 국가로부터 얼마나 수조권을 많이 받을 건가? 맞지? 그 수조권 바탕으로 얘들을 지배했다는 느낌도 나? 야, 내가 세금 놓는 애야. 까불지 마. 얘가? 무슨 말 알겠지? 이게 순수한 완전 경제적 관계만 존재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느낌 나요?
얘는 관심도 그거야. 왕이 어느 지역에 나한테 세금을 세금도 권리를 줄까 수주권 줄까 이런 데 관심 있는 거고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얘도 관심이 있었던 거야. 얘 관심은 다 거긴지 알겠지. 초미의 관심은 다 관심은 수조건이었던 거야. 맞아? 그 수조건 바탕으로 야 내가 세금 묻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까불지 말라니까 이것도 다 가능했던 이야기야. 얘가 근데 직전법 폐지 이후는 이야기가 좀 달라진지 알겠지. 이제 왕 국가는 더 이상 신하에게 세금을 수조건을 줘 안 줘? 안 줘. 그럼 이 무슨 생각 들까? 수건을 주지도 않고. 그럼 왜 관심 못 가? 난 토지의 권리를 국가만 찾아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갖네? 자기가 지배층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이 있을 거 아니야.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겠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어? 나도 이러면 내가 힘 있을 때, 나 잘 나갈 때 뭐 가져야겠다? 내 땅 가져야지. 관심의 초점이 이제 수조건이 아니라 이해가요?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이해 가겠어? 나도 내 땅 가져야겠구나. 내 진짜 땅 주인 돼야겠구나. 돈이 있으면 땅을 사든지 오케이? 아니면 개간도든지 버려진 땅에서 개간도든지 아니면 욕심 많은 놈들은 강제로 뺏기도 해서라도 그걸 어려운 견병이라고 해. 에? 매입이나 혹은 개간이나 혹은 견병이든지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자기 땅 긁어먹으려고 할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리고 걔들이 직접 농사는 지어 안 지어. 농사는 안 짓겠지. 농사는 누구한테 시키겠어? 이 과정에서 땅을 빼앗기거나 땅을 팔아버렸거나 그치? 가난한 농민은 그 땅을 빌려서 농사라도 지어야겠지. 그 농민들을 시킬 거 아니야. 우리 한번 배워볼까? 이제 관계 바뀐다? 땅 가진 자를 우리는 뭐라 불러? 오이 잘하네. 지주. 그치? 그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사람 뭐라 불러? 그래 소장농이라 부르기도 해. 아니 정근대 시편을 가르쳐줄게. 두 글자 뭐라 하면 그걸? 이렇게 불러. 뭐라 썼어? 전호. 전호야 전호. 앞으로 이제 전호란 말을 쓸 거야. 그게 소장농이야. 이해가시죠? 이제 지배층이라는 애들은 관리층들은 어떻게 내 땅을 긁어 모아서 지주화하려고 하고 맞지? 그 과정에 많은 농민들은 자영농이 처해서 무너져서 얘네 자기 땅으로 농사 지었잖아. 이제 무너질 거 아니야. 땅을 팔거나 빼앗기거나 다 해서 전호를 전락했을 때. 이해가요? 이 둘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야. 질문 물어보자. 소유권이야 수조권이야? 소유권이 수조권이야? 소유권인지 알겠지? 얘는 땅 주인이고요. 얘 땅을 빌려 쓰는 게 전호잖아. 이해가십니까? 그럼 전호는 얘가 땅을 빌려 쓰는 거지. 그럼 얘가 얘한테 내는 건 질문! 이제 중요한 말이야. 세금이야 사용료야? 사용료인지 알겠지? 소장료를 내는 거야. 이해가세요? 소장료를 내는 거야. 그럼 세금은 누가 내는 거야? 땅에 대한 세금은? 그럼 땅 주인이 얘가 세금을 내는 거, 국가에 세금 내는 거지. 이해가요? 나중에 세금과 좀 더 복잡히 나누고. 그럼 대략 지금까지 들은 얘는 얼마 내는 거지? 땅에? 수확량 얼마 내는 거야? 거의 10분의 1 내는 거야. 이해가죠? 이게 세금 내는 거고. 잠깐만. 그럼 얘는 얘한테 내는 게 뭐라고? 세금이라고 사용료라고? 사용료 내겠지. 그럼 얼마일까? 수확량의 2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땅을 빌려 농사 지으면 10가마니를 생산했어. 10가마니 생산했어. 이해가요? 그럼 얘가 몇 가마니가 되는 거야? 5가마니. 그리고 얘네 국가에 얼마 내겠어? 그래, 1가마니 내면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잠깐만. 자, 전세 누가 내는 거라고? 지주야, 전호야? 땅 주인이 내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내가 가끔 웃길 때가 있어. 우리 주택 보유세 있잖아. 주택 보유세 누가 고민해야 돼? 집주인이 고민해야 돼? 세입자 고민해야 돼? 집주인이 고민하는 거야? 세입자 고민하면 그건 오지랖이야. 그잖아요. 주택 보유세는 세입자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야. 누구만 고민해? 지주만 고민해야 할 문제지. 지주란다. 집주인만 고민해야 할 문제지 세입자 고민할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주택 보유세를 깎아줬어요. 누가 만세 불러야 돼? 집주인이 만세 불러야 돼? 세입자 만세 불러야 돼? 집주인 만세 불러야 돼? 세입자 만세 불러야 돼? 이상한 애야? 진짜 이건 정말 이상한 애야. 이해가요? 다시 한 번 딱 더 할게. 왜 이 말을 꺼내면 다른 정책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시켜줄. 난 전세를 깎아줘. 토지세를 깎아준단 말이야. 이해가요? 토지세의 혜택, 토지세를 감면해주면 그 혜택을 보는 건 지주야 전호야. 그렇구나. 지주가 좋아하는구나.
전호의 생활과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이것도 이해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복잡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거야. 이해가십니까? 실시간 느끼시나요? 사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자, 마지막 정리 한 번만 다시 하면 우리 조선의 토지들을 본 거예요. 고려 말에 시행됐던 뭐? 과전법부터 시작, 공양시 과전법. 이게 있으면 이 엄청난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조선이 건국대 간다니까. 과전법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경기적으로 수도권 지급지역을 제한함으로써 그지? 사전이 경기로 제한됐다. 이렇게 써도 되나? 사전을 경기로 제한했다. 이해가나? 똑같은 말인지 알겠지? 맞아. 국가체적 공정이 늘어난 거야. 국가적인 튼튼해지고. 맞아? 이들이 다 받음으로써 사대부의 생활도 안정되고 전형지 모두가 다 받았잖아. 사대부 생활도 안정되고. 그리고 어째요? 세율이 10분의 1 아니 최고상 300도로 머물렀어. 백성의 생활도 안정되고 과전법. 하지만 문제점 확실했다. 뭐가? 수도권 부족 문제 발생한다. 당연하잖아요. 이게 반응이 쉬울 리가 없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였다. 뭐? 지역을 늘린 적도 있었고 대상을 줄인 적도 있었다. 근데 지역을 늘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을 주는 게 중요했지. 대상을 주는 게 바로 뭐였어? 직전이다. 현직 대상으로만. 전직 안 주고 유족 안 주고. 그게 세조 때 했다. 하지만 문제점 뭐였다? 그 현직이 수조권을 남용하더라. 이게 세조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니까? 어마어마한 공신들의 양산이야. 훈구의 등장이야. 그래서 성종때 어쨌다? 손 좀 봤다야. 직전법이 돼. 걷어들이는 방식을 바꿨다. 누가 개입했다? 관이 개입했다. 그게 바로 뭐다? 관수관급이다. 복잡할 게 없잖아. 맞죠? 이 과정을 통해서 어찌? 현직 관리의 수조권은 거의 유명무실화됐다. 그 나라는 아예 날렸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직전법의 폐지다. 직전법 폐지라면 다른 말로 이제 공정과 사정 가운데 이제 공정과 사정이 뭔지 알았어요? 개인 토지, 소유 토지, 민정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주체에 따라서 둘러 쪼갠다는 거. 나라가 되면 공정, 개인이가 되면 사전. 뭐가 사라지는 역사였다? 사전이 사라지는 거였다. 이렇게 사전이 사라짐에 따라서 이제 관심의 수점은 이제 수조권이 아니다. 모두의 관심 어디로 쏠렸다? 소유권 문제로. 그래서 새로운 어째요? 제도적 개편을 만나게 됐다. 그게 바로 뭐다? 지주, 전후 관계 확산이다. 땅 주인은 지주, 일반 농민들은 전후로 살아감으로써. 그 농민들 생활은 전후이 훨씬 더 열악해진 것도 보이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해갑니까? 그래서 전후가 내는 걸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세금이 다 사용료다? 사용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게 2분의 1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세금제도 잠깐 보자고요. 우리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있다는 걸 보신 적 있어요.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생산은 제 땅이니까. 토지세, 전세, 조세라 부르는 것과 두 번째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필요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걸 특산물로 걷어 올렸다고 그걸 공납 혹은 공물이라 부른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는 할 일도 많다고 백성의 몸을 부려서라도 일을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그걸 역이라 부른다고. 여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가 있고요? 군역이 있고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요역, 부역이 있다니까요. 왜? 성도 쌓고 제방도 쌓아야 하고 도로도 놔야 하고 다리도 놔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 백성들이 노동력을 부려서 그런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강제 노동이 바로 요역이다 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을 걷는 기준이에요. 자, 전세. 뭐에 대한 세금이라고요? 땅, 토지에 대한 세금이라고. 맞죠?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전세 누가 많이 내는 거예요? 땅이 많을수록 많이 내는 거죠. 땅이 적을수록 적게 내는 거고. 아니, 땅이 없다면 안 내는 거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납은 뭐에 대한 세금이라고요? 집집마다 매기는 세금이라고. 그게 바로 뭐였어요? 가오라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러분 역은 뭐라고요? 남자야 여자야? 남자를 부리는 거라고. 여러분 양민이야 천민이야? 그런 양인을 대상으로. 맞아요? 다 큰 사람이라고 어린 사람이라고요? 다 큰 사람. 기억나죠? 16세 이상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16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맞죠? 양인인 장정 남자요. 그대로 우린 두 글자 뭐라 부른다겠어요? 정남이래요. 정남을 대상으로 하는 게 여기다. 요렇게 놓고 그럼 전세 내용 한번 보자고요. 갑시다. 우리 전세부터 보시면 전세 토지세는 얼마였어요? 그럼요. 우리 과전법에서 왔어요. 다시 뭘 해보겠다고? 10분의 1세를 해보겠다.
근데 그게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됐던 이유는 뭐였어요? 이 10을 정해줬다고 했잖아요. 몇 두라고? 최대치를 300두로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 걷어갈 수 있는 몇 두 이상 걷어갈 수 없다고요? 10분이니까? 그렇지. 30두 이상은 걷어갈 수 없다고요. 실제로 500두가 생산되더라도 30두 이상 걷어갈 수 없다니까? 왜? 최대 300두로 봐버리니까. 10분의 1은 30두니까. 근데 문제는 수확률을 높게 쳐버리면 이 수확량을 조사하니까 매번 그걸 전부 다 300두로 봐버리면 실제 생산량이 300두가 아니라 200두밖에 안 되는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잖아. 이 문제를 어떻게든 시정하고 싶었다니까요. 이 고민에 빠진 사람이 누구라겠어? 세종 이야기 해준 거야. 그래서 세종이 이걸 시정해서 뭐 한다겠어요? 전국적 여론조사를 했다 했잖아.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실제 여론조사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찬성, 세종이 마련된 방안이 실제 찬성이 많았다고 반대가 많았다고요. 찬성이 많았다겠죠? 거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했다니까. 하지만 세종은 어쩐다고요? 40%가 반대했다는 이유를 안 했다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허점이고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 손을 봤다니까. 손보는 되게 총 기간이 14년인가 얼마 걸렸을 거예요, 진짜로. 세종이 그래서 진짜 되게 괜찮은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시한 법이 바로 공법이라는 건데. 오케이? 그 공법이란 게 뭐냐? 공법이 첫 번째 얘기는 전분육등이에요. 내가 이걸 한자로 썼어야 하는데 아깝다. 한자로서 훨씬 이해가 잘 됐을 텐데. 전분육등이에요. 토지의 비옥도를 나누는 거예요. 아니 전국의 모든 토지가 기름진 정도가 다를 거 아니야. 솔직히 여러분 전라도 함경도를 딱 예를 들자고요. 솔직히 농사 지으면 수확량이 높은 건 전라도의 함경도야? 전라도 이렇게 딱 보이잖아. 함경도는 그렇게 척박하니까 수확량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전부는 뭐냐면 맞아. 각 지방의 비옥도가 다르다예요. 그래서 토지 크기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분육등이야. 그러니까 전국의 토지를 몇 개를 나눴다는 거야? 6개를 나눴다는 거야. 이게 느낌이 안 오죠? 다시 갈게요. 우리 조선시대에 토지를 세는 단위를 우리가 뭐라 부른 거야? 결이라 불렀잖아요. 결. 오케이? 자, 이 결의 의미 이거 아직 놔두고 결의 크기를 전라도는 한 요 정도면 일정한 생산량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세요? 근데 충청도는 조금 더 전라도보다 비옥도가 떨어지니까 같은 생산량 얻으려면 좀 더 토지 크기가 커야 하지 않냐예요. 경기도 좀 더 커야지 않냐요. 비옥도가 떨어지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황해도면 좀 더 커야지 않겠어요. 똑같은 생산량 얻으려면. 평안도 더 커야지 않겠냐요. 아니 함경도 좀 더 커야지 않겠냐예요. 잠깐만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알아요? 한마디 말하면 일결이에요. 생산량이 똑같은 거야. 그걸 일결이란 것은 실제 우리는 절대적 면적이 아니라 일결은 지금은 몇 평이야 물어보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전라도의 일결과 함경도의 일결은 다른 거야. 이해가요? 근데 뭐는 같은 거야? 수확량은 똑같은 거야. 수확량 대충 얼마냐?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거 절대 안 물어보니까. 옛날에 도량형이 되게 좀 허접해서 이게 지워보는 거야. 이거 몇 번씩이다. 10,000번을 쥐면 10,000번을 쥘 만큼의 수확량을 얻으면 이거 손이 크고 봐야겠죠? 손이 작으면 억울한 거예요. 10,000번을 쥐었을 때 그 쥔 양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의 크기를 뭐야? 일결이라 부른 거야. 근데 조선은 그 일결의 크기를 총 몇 개를 나눴다? 6개를 뒀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수확량이에요. 근데 실제 면적은 다른 거지. 대략 몇 배 정도 차이 나는 줄 아세요? 한 4배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비해서 함경도 4배 정도 큰 거야. 그러니까 비옥도가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함경도 비옥도가 한 4배 떨어진 거야. 4분의 1밖에 안 된 거야, 전라도에. 이해 가십니까? 근데 아니 되게 함정이 맞지? 이게 비옥도 차이가 있었을 때 이렇게 다르게 두는 게 맞잖아. 더 나가서. 근데 같은 전라도라도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매년 풍형이 다를 거 아니야. 이것도 차이를 둬야 하지 않겠냐야. 이해가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른 거야. 연분구등이라 부른 거야. 해년자 써서 연분구등이라 부른 거야. 그 농사 진짜 잘 되는 일은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른 거야. 위에서 한꺼번에 띄었네. 제일 잘 되는 일은 상상량. 어떻게 나오는 줄 알겠죠? 상주가 나누고 상주가 나눈 거잖아. 맨 잘 되는 상상량. 제일 안 되는 해가 뭐 되겠어요? 하에서 하하냐. 그러면 어디서 제일 많이 거둬야겠어요?
상상률 제일 많이 걷어야지. 그래서 20도부터 시작해서 한 해 내려갈 때마다 2도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9등분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 몇 년이 되는 거야? 몇 도가 되는 거야? 4도가 되는 거지. 2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20도부터 세보시면 이게 4도가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만 보면 지금 조선은 전세가 몇 개 구간인지 알겠어요? 총 몇 개 구간이에요? 산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몇 개 구간인 거예요? 69, 54절. 왜? 전라도는 토지 크기가 함경도 먼저 다르고 토지 크기가 6개가 있고 거기에서도 어째 해유 구분이 9개가 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이것마다 다 9개 구분이 있잖아. 그 69, 54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 수치를 위해서 노력한 게 바로 뭐다야? 세종의 공법이다야. 그게 전분 6등, 연분 9등이다야.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뭐 할 거야? 공납을 차리지. 볼게요. 공납을 보시면 밑에 걸 지운 것 뿐이에요. 자, 공납은 뭐 걷는 거라고요? 특삼을 걷는 거라고? 어디다 걷는 거라고요? 집집마다 걷는 거라고요? 가오마다 걷는 게 공납이라고 했어. 여러분, 자, 공납은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 공납이 있어요. 그걸 상공이라고 부르고요. 비정기적 공납으로 별공도 있고요. 그리고 진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 공납이 상납이고 그 밖에 비정기적 공납, 별공, 진상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뭘 것 같아요? 상공이에요. 근데 이거 특산물이겠지. 뭘로 거둬요? 실제 물건을 거둘 거 아니에요? 실제 물건. 그걸 이렇게 봅니다. 뭘로 납부시켰다고요? 현물로. 현물이 뭔지 알겠죠? 실제 물건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제주 같은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 하나 뭐겠어요? 귤일 거 아니야? 맞죠? 그걸 실제 귤로 내기하는 거야. 현물로 납부시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이 공납에는 되게 중요한 문제점들이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한계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주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귤 이야기 있잖아. 참고로. 근데 그 황해도 사람들한테, 황해도 어딘지 알죠? 경기도 북쪽. 황해도 사람한테 공납으로 귤을 내라고 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당혹스럽죠? 황해도 사람 귤이 뭔지도 몰라요. 귤을 내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두 번째. 그리고 이 공납을 실제 뭐 내다 보니까 운송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 중 하나가 뭐겠어요? 사과. 요즘은 아니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과를 자 현물로 걷어서 사과를 실제 거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당시 운송수단 뭐라 해서 배락 있잖아. 배에다 싣고 조원으로 운송할 텐데 여러분 이거 강을 거쳐서 바다를 거쳐서 실제로 서울까지 운송한다. 쉬웠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가다가 어째요? 강물 튀고 혹시 바닷물 튀고 어째요? 다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해가? 공납의 문제점. 현물 납부기 때문에 첫 번째 뭐다? 그 특산물이 그 지역의 특산지가 아닐 수도 있다. 또 하나 문제점 뭐라고요? 그럼 운송상에 참 어려움이 있다. 이해가시죠? 이것 때문에 나온 폐단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뭐라 썼어요? 한글 써줄 건데 박납이라는 거예요. 이 박납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가만 보니까 우리 황해도 사람들한테 예를 들자면 귤을 납부할 때 쳐보자고요. 네? 황해도 사람 귤 납부하면 어찌해야 돼요? 그렇죠. 황해도는 귤이 자라지 않아요. 그럼 귤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거죠. 어디 가서? 제주 가서 제주에서 귤을 사다가 납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대납업자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 상인 같은 대납업자들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주 가서 귤을 사다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폐단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대납업자가 얼마를 요구하냐면 가장 적게 요구하는 게 약 6배에서 8배예요. 실제 공납의 액수보다 귤값보다 약 6배, 8배. 왜? 나도 수수료 먹어야지. 많게는 진짜 기록이 나와요. 100배요. 할라 하겠어요? 절대 안 올라갈 거 아니야. 미쳤지. 차라리 귤 사러 갔다 오고 말지. 그래서 어째 실제 황해도 사람이 귤을 사러 가고 제주 갔다 칩시다. 거기 귤을 사왔어요. 그래서 어째 그 지역 수령한테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나 공납 갖고 왔다고 귤 딱 납부하려면 자 수령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을 것 같아요? 이미 박납업자 손 잡았어요. 박납업자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귤은 대신 낼 거니까 절대 받아주면 안 돼? 그럼 황해도에서 오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령이 안 받아? 그럼 중앙관청에 직접 낼게. 직접 들고 왔어요.
그 중앙관청 나 낼게. 나 공납 들고 왔어. 내면 받을까 안 받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안 받아요. 왜? 중앙관청 말단 설이라는 얘가 불리는 애들이 안 받아요. 왜? 이미 손 잡았어요. 이 박납업자, 박납을 하는 얘와 그 지역의 수령과 그리고 중앙관청 설이가 셋이 손을 잡은 거예요. 이 카르텔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배를 뜯으면 되는 거야? 100배 뜯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서로 나눠 갖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납이란 거예요. 이게 박납이 왜 박납이냐면 그래서 납부를 막았다는 이야기야. 백성들이 직접 사업 가서 내는 걸 막아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뜯었다는 거야. 백성이 죽을 맛이죠. 이걸 정치 비호원 예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바로 훈구야. 조선 초기에 이제 훈구 우리 그 경강에 관하게 변질돼 갈 때 이들이 이런 부정부패를 비호하고 옹호하면서 연결되어서 이득을 챙긴 게 훈구예요, 실제로. 그럼 잠깐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백성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그럼 이걸 비판해야겠지. 누가 비판할까요? 그럼 당연히 사림이 비판하겠지. 그럼 그럼 뭔가 대안을 제시할 거 아니야. 대안이 뭐가 있어? 이런 방다까지 폐단이 안 발생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다 현물 납부 때문에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죠? 왜? 실제로 내려가니까 그 지역의 특산지가 아닐 수도 있고. 맞죠? 아니 운송상에 어려움도 있으니까 이런 방락 같은 폐단이 등장한 거잖아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모든 지방에서 나오는 물건 그 운송도 그리 어렵지 않은 물건 맞죠? 대표님 뭐가 있어요? 그렇지. 쌀. 우리 쌀을 한 글자를 뭐라 불러요? 쌀도 한 글자죠. 쌀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미죠. 뭘로 걷자? 쌀로 걷자. 읽어보세요. 무슨 법? 수미법. 하는 개혁방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시행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그럼 지금까지 그걸로 이득 얻던 다 반대올 거 아니에요. 대표님 누가요? 업자 반대올 거고 그 지역이 누구예요? 수령도 반대올 거고 중앙관청이 말단관 이익을 얻던 이 서리도 반대올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진짜 반대한 애가 지금 숨어 있어. 그럼 지금 말하지 않을게요. 분명히 수미법 뭘로 걷는다요? 현물에 뭘로 걷는다고? 쌀로 걷는다요. 중기로 가면서 뭔가 공납의 폐단도 확실히 보인 거예요. 그 폐단이 바로 뭐라고요? 박납이라는 폐단 봤습니다. 전세 나름대로 개혁했지만 그지? 세종 때. 하지만 공납은 뚜렷한 한계점,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그지? 이게 수비로 바뀌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폐해가 백성들이 남는 거 아니에요. 진짜 수수료만 100배씩 물어댔다니까. 와, 이 충일법을 주장했던 유명한 살인들 이름 한번 듣고 가라 나와 있지? 누구요? 또 누가 있다고요? 유성룡 같은 분이 이런 주장들을 펼쳤다.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군역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요? 요역도 있는데 맞아요? 자, 우리 군역 잠깐 보시면 여러분 군역은 누가 대상이라고 했어? 군역 요역의 대상은 정남이라겠죠? 말했잖아. 이건 여성은 아니라니까. 남성도 양인이냐 천이냐? 천인 아니야. 양인이라니까. 양인도 다 큰 사람 어린 사람? 다 큰 사람 16세 이상 60세 미만 맞아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군대 갔다? 그건 아니라겠지. 그럼 이건 병영국가라고. 실제로 군대를 가는 뭐가 있고요? 정군이 있고 이 정군이 가면 뒤에서 이 사람의 비용을 대는 경제를 보조하는 뭐? 보인이 있다. 혹시 이런 말 기억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에? 아무튼 정군과 보인이 있었다. 이런 말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정남은 군역에 둘로 나뉠 수 있다. 정군과 보인으로. 실제로 군대를 가는 애, 뒤에서 경제를 보조하는 애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자, 잠깐.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진짜로 고통스러운 건 여러분 군역일까요? 요역일까요? 맞아. 요역이 고통스러웠어요. 군역은 남들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겪을 고통이 한 제한이 있다면 이 요역은 거의 원칙도 뭐 이러기 때문에요. 실제로 나중에 성종 때 보면 생겨요. 뭐 그 마을별로 토지 8개월당 한 명씩 동원해서 1년에 6일을 넘기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역을 끌려가면 1년에 6일만 동원돼야 한다 했잖아요. 6일이 60일이 되고 아니 600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풀려나지 못하고요. 끝도 없이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동원도 일을 해야 하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 최대한 요역은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상 군대가 있으면
이건 동원되지 말아야 하는데. 조선전기 우리가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잖아. 응? 군대를 갔어요. 얘 남도 고민할 거 아니야? 아, 내가 군대 왔으니까, 정군으로 왔으니까. 이제 정군에 해당되는 거지. 정군으로 왔으니까 뭘 주특기를 삼을까? 내가 칼을 잡을까? 아, 칼상. 창을 잡을까? 아니, 활을 잡을까? 막 고민에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손에, 이 정군 손에 탁 손에 쥐어줘요. 뭐? 네, 삽을 쥐어주죠. 군역이 뭐고 똑같아진 거예요? 요역과 똑같아진 거죠. 사람들이 군대 가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겠지. 군역을 기피하고 싶은 거야. 그럼 능력 있는 애들 어쩌겠어요? 정군을 안 끌려고 싶지.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모으고 싶은 거야. 보인처럼 뭐? 일부 비용만 되고 싶겠지. 군역을 기피하는 과정이 발생한 게 뭐라고 써 있어요? 대립이에요. 아, 내가 한글을 썼어야 했는데 한자를 너무 썼네. 대립이에요. 대립이 뭔데요? 그럼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웠다예요. 대신 세울 입자야. 세웠다. 이게 대립이야, 대립. 대립제는 다른 게 아니라 보인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죠. 정군에 해당돼. 이 정군을 끌려가시면 왜 삽질하기 싫으니까요. 오케이. 그게 바로 대립이에요, 대립. 이 대립, 여러분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아니, 대립이 불가피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진짜 아파. 근데 자기가 이 정군을 가야 돼. 번을 서야 돼. 자기 당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갈 수는 없잖아. 너무 아픈데. 그때 사람을 뭐 돈 주고 고용해서 대신 세우기도 했겠지. 이럴 때는 허용됐지만 일반적으로 대립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도 어째요? 보니까 매번 이 정군을 보내기 쉽지 않더란 말이야. 그 얘들 안 올라가더란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나라가 이제 바꾸죠. 그래? 그렇게 군대 오기 싫어? 그럼 오지 마. 대신 뭐? 너희들도 국방비만 잘 내면 돼. 국방세만 잘 내면 돼. 그걸 이렇게 불러요. 뭐라 써 있어? 방군수포야. 방군수포가 뭔지 알겠어요? 군대를 뭐 해주겠다? 방면해주겠다. 군대에서 빼주겠다야. 안 와도 된다야. 대신 국방세를 뭐로 걷는다야? 써있네. 포로, 옷감으로 걷겠다야. 국방세만 잘 내라야. 그럼 필요한 인력 우리가 나라가 고용하겠다야. 그게 방군수포예요. 방군수포가 뭔지 알겠죠? 근데 이게 지역별로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바뀐 게 바로 뭐냐면 군적수포예요. 군대 갈 얘들 적어놓은 명부를 뭐라고 하냐면 군적인데, 이제 군적인 얘들 뭐 낸다야? 군포 낸다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실제 군대 올 필요 없다야. 국방세만 잘 내면 나라는 필요한 인력을 전부 다 고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군적수포야. 이해가시죠? 문제는 여러분, 이 군적수포 1인당 2필이라 써있는데 실제 2필만 걷는 게 아니에요. 응? 정해진 액수는 이건데 이거만 걷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뭐지요? 백성이 꽤나 부담이 되겠지. 그럼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2필 낼 자신이 없죠. 그럼 뭐겠어? 튀겠지. 그럼 나라는 안 걷고 말까요? 아니지. 남아있는 가족과 친족을 괴롭힐 거 아니야. 네가 대신 내라고. 그걸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족징이야. 왜 족징인지 알겠지? 가족 친족이 대신을 족징이라고 부르고요. 아니, 자기 도망가고 나니까 누가 고통스러워요? 내 가족, 내 친족들이 다 고통스러워.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밤에 조용히 와요. 미안하니까. 자기 거 대신해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 친족 다 모아놓고 말아줘. 뭐라고? 짐 싸. 다 같이 튀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안 걷고 말아요? 아니지. 남아있는 뭐? 이웃들에게 뜯죠. 여러분 이웃에게 뜯을 수 있는 방법,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 뭐 오반가? 아, 근데 그거 안 했, 했다, 전에. 왜? 우리 조선은 5집을 묶어서 통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 오가 작통이라고. 오가 작통은 이거 뭔데? 한 집 튀면 나머지 집들이 연대 책임 묻는다야. 서로 잘 감시하라는 거야. 얘 튀었잖아. 그래서 나머지 나눠 묻는 거야. 니들이 대신 내. 그걸 뭐라면 이렇게 불러. 읽어보자. 뭐라고요? 인칭이야. 이웃 린자야. 이웃의 대신 징속이 된 거야. 이제 조선 중기로 가면서 전세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뭐? 요 공납의 폐단이라든지 맞죠? 대표 방납. 이해가요? 군역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립이나 맞죠? 이 대립이 어째요?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국방세만 내는 방군수포나 군적수포로 가면서 맞아? 농민들 토지 탈이 장난이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족징 인증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병적자원 어째 진짜 개판되게 다 튀고 난리도 아니니까 실제로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 그래서 나중에 율곡이 임진을 앞두고 말하는 거야. 이래갖고 나라가 지켜지겠냐고. 외놈들 쳐들어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찌 한다고? 군대 양성해야 한다고. 그게 양병설의 출발이에요. 임진왜란에 우리 군대 자체가, 국방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역도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라겠죠? 그래서 성도들 손을 보긴 봅니다. 이게 너무 심각해서. 동원대 숫자는 토지 8개월당 한 명씩 동원하는 이야기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토지 8개월당 일이. 그러니까 이건 한 가구당을 말하기 힘들고요. 우리 동네에 소속된, 우리 동네에 땅이 넓어서 한 토지 한 80개월이 해당돼요. 토지 80개월이 있어, 우리 동네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동네 무조건 제비비를 뽑든 뭐든 간에 몇 명은 동원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 산세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죠? 토지 8개월당 1이니까 80개월이면 10명은 동원돼야 하고요. 그 10명을 어떻게든 이들이 뽑아갖고 걔들이 어째요? 연중 6일은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요.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시킨 거예요. 자, 삽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맞아? 그 과정이 이렇게 수포로 바뀌는 거예요. 국방세가 없는 형태로 토지탈을 유발시키고. 이해가십니까? 아무 조선 중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국가의 수치 기반들이 흔들거리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서 우리 수치의 문서는 하나 알아야지. 우리 전세거들은 뭐가 필요해요? 전국 토지대장이 있어야지 않아? 우리 한번 배웠는데? 우리 문서를 한 글자 뭐라면 되겠지? 아니라 부르지 않았나? 맞아요? 전국의 토지를 측량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땅 주인이 누군지, 걔가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측량한 다음에. 맞아? 그 사업을 뭐라 양전사업이라고 하겠지? 그 양전사업 통해 작성한 문서를 뭐라 한다고? 기억나세요? 양안이라 불렀고. 자, 여러분, 공납을 거다면 어떤 문서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이 마을에 가구별로 거는 거니까 몇 집 사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두 번째, 여러분, 여기를 증발을 하면 그 집에 남자가 몇 명 있는지 알아야 했을 거 아니야. 호와, 구, 사람을 구라면 되겠지? 입구, 하나씩 되는 입이라고. 호구를 조사해야 한다며. 그래서 이걸 걷게 작성했던 문서가 바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호적이라고. 신라 때 이게 같이 있었잖아. 그럼 무슨 문서를 불렀고? 민정문서를 불렀고, 고려 이후부터 이게 나눠서 양안과 호적이 바탕으로 이렇게 전세도 걷고 공납과 역도 증발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걷었으면 이제 이 세금 어떻게 해야 돼? 서울까지 운송해야지. 곡식 운송해야 할 거 아니야. 특산물도 운송해야 할 거 아니야. 뭐로 운송한다고요? 배로 운송한다. 그걸 우리 이렇게 불렀잖아. 뭐라고요? 조은이라 부른다. 자, 조은. 지도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지도 열고 말고도 없어. 그냥 폰. 조은은 전국에 걷어들인 세금을 뭐로 운송한다고요? 배로 운송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면 돼? 그럼 서울 한양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 여기 서울 한양까지 가면 돼. 그대로 읽으면 돼요. 여러분 가만 보시면 충청도에 걷은 세금이야. 어디로 가면 돼? 배로 간다 했잖아. 바닷길 이용해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전라도에 걷은 세금이 어떻게 하면 돼? 서해 바닷길 이용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경상도 세금이야. 경상도 세금도 어떻게 하면 되는? 그럼 여기로 모아서 이렇게 바닷길로 올라가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경상도 내륙이 세금이야. 어떻게 하면 돼? 설마 바닷길 너무 많이 돌죠? 너무 많이 인간적으로 도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건 한강 이용하면 돼요. 한강이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남한강이 있고 이렇게 이쪽 북한강이 있잖아. 얘가? 그래서 어때요? 너무 내륙이면 어디로 모이면 돼? 남한강 상류로 모이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에? 이쪽 이 같으면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고요. 이건 예우라는 소리야. 이렇게 강길과 바닷길 이용해서 지방의 세금을 서울 한성에 운송했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이 좋은 데서 예외적인 지역이 있더라야. 거기는 뭐라 부르냐? 이렇게 쓴다. 인유라 부른다요.
여러분, 그럼 인류는, 자, 잠깐만. 세금을 걷는 거야, 안 걷는 거야? 인류는 세금을 걷어, 안 걷어? 안 걷어? 그럼 인류가 살아야지, 걷어야죠, 에? 에? 근데, 맞아, 걷긴 걷어. 근데 운송을 해야 하네? 안 하는 지역. 대표적인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인유주의 어디라고요? 여기가 인유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표시되어 있는데. 근데 이때 제주는 솔직히 표현하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제주는 전라도 일부예요. 아, 제주도가 지금 그 행정부에서 광역단체로 나간 건 해방 이후에요. 이때 전라도 한 일부 지역인 거고요. 그러니까 팔도 중에서는 뭐? 이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인유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 왜 함경도 평안도는 인유 지역이었을까? 겉배 운송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쓰임이 많았다는 이야기인 거지. 봐봐, 여기 어디야? 국경지대지. 기본적으로 뭐로 썼겠어요? 맞아, 국방비로 쓴 거고요. 근데 평안도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어. 뭘 것 같아? 중국 사신이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잖아. 맞아요? 그 사심자 대비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서울까지 운송할 세금이 없는 거야. 맞아. 대표적인 인유적인 함경도 군사비, 평안도 같으면 군사비 입거나 사심자 대비를 쓰는 바람에 운송할 게 없는 거고요. 이해가요? 이런 인유지역도 있었다 확인한 거고요. 조선시대 이제 중요한 농업의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농사가 나왔어요. 농사. 농사를 진짜 중요한 게 세종 때 뭐 보는데요? 농사직설이에요. 여러분 농사직설 제일 중요한 의의가 뭘까? 우리 고려시대까지는 우리 농사 만든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고려시대 농사를 보긴 봤던 것 같지 않아? 봤죠? 뭐 봤어? 이걸 기억해? 그 농상 집요라고? 근데 이게 우리 거에서 중국 거였어. 맞아, 중국 거였어. 우리 농사가 아니야. 우리 농법은 없는 거야. 맞아요? 근데 세종 때 이 농사짓은 뭔데요? 실제로 지방관 수령들이 명한 거예요. 뭐 농사에 능통한 농부들에게 물어봐서 그 실제 농사기를 반영해서 농사를 만든 거야. 맞아. 가장 중요한 의의는 뭐야? 그럼 우리 최초의 농사라는 거. 우리 농법이 반영된 최초의 농사라는 거.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뭐야? 농사직설이고요.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서 내가 퀴즈 하나만 낼게요. 이게 시험 문제는 퀴즈 중 하나인데 여러분 이 그럼 농사직설에는 모내기 이양법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선 땅에 이양법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잖아요. 우리 이양법 언제 들어왔어? 내가 세태로 가르친 적 있는데 이 이양법과 어느 학문가의 세태 관계 설명하지 않았어? 어디요? 뭐와? 성리야. 우리 성리학이 언제 들어왔어? 고려 후기 때 들어왔잖아. 그때 같이 들어온 게 뭐라고요? 이양법이야. 그러면 여러분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분 자 이양 모내기 해야 안 해? 할 거 아니야. 그래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양 모내기 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 수령이 내려가서 물어본 거 아니야. 변호사 어떻게 지분 좋냐고. 우리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 뭐가 있다고? 이양 모내기가 있다고. 그럼 여기는 이양 모내기에 기록돼 있다 없다? 있다야.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 나중에 여러분 이양법 모내기가 진짜로 그 전국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진 건 혹시 언제인 줄 알아요? 난 이양법 모내기는 조선 후기 때 정점 막 보급된 거야. 그러니까 이양법 보급의 중요한 농사는 조선 전기 농사예요, 후기 농사예요? 후기 농사가 분명해. 오케이? 이게 아니라 후기 농사가 분명하다고. 하지만 조선 전기 농사직설에도 이양법 모내기는 기록된 바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알아두라는 이야기인 거야. 왜? 우리 농부들이 실제 농사기를 반영한 농사니까. 전라도 일부에는 이양법 모내기 하니까. 좀 이따 이야기 소개해 줄게. 왜 조선 전기 때는 그 이양법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는지. 나중에 잠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종 때 유명한 농사도 있습니다. 뭐? 금양잡록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금양하니까 금양잡록 이게 뭔지 느낌이 안 오죠? 여기가 어딘지 알면 돼요. 여기 어딜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경기도 시흥 아세요? 혹은 그 옆에 과천 그 일대가 금양이야. 금양. 그 지역 농법을 반영한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뭘 반영됐다? 경기 농법을 정리한 그게 금양잡록이고요. 오케이? 세종과 성종기에 있었던 유명한 농서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조선시대 와서 가장 중요한 건 시비의 발달이에요. 시비가 뭐였어? 그죠? 걸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덩 아시죠?
우리 고대 때 12는 어땠어요? 발달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발달 못했잖아. X라니까. 맞아요? 그럼 여러분 12가 발달해. 땅이 기름져지지 않지? 자, 한 해 농사 지어서 어째야 돼? 반드시 쉬어야 돼. 도체 깔린 휴경지야. 이땐 땅이 없다 의미가 없어요. 한 번 농사 지으면 2년, 3년 쉬어야 한다고. 에? 그게 다 낀 게 언제라고요? 고려 이후야. 고려부터 뭐가 발달해? 12가 발달한 거예요. 12가 어떻게 발달했는데? 이렇게. 그럼 녹비가 뭔데요?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풀이나 갈대를 배. 이거 거름 만들라니까 풀이나 갈대를 배에 갖고 섞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충분치 않아. 그래서 뭔 거야? 녹퇴비를 쓴 거야. 퇴비가 뭔데요? 아, 농사를 지어보면 금방 알 텐데. 내가 똥을 좀 섞은 거예요. 그럼 기름져져요. 아, 그래서 여러분 정근대 시대는 혹시 알죠? 화장실 딴집 가서 화장실 가면 아버지한테 맞는 거예요. 퇴비를 버리고 왔잖아요. 자기 집 일 봐야죠. 왜요? 아무튼 이렇게 어째요? 갈대나 풀도 배어다 섞여오고 똥을 좀 더 섞으니까 거름을 잘 쓰게 된 거예요. 시비가 발달해서 기름져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휴경을 어땠다? 잡아 단축했다야. 극복했다가 기 아니야? 아니야. 전에 비해서 쉬는 게 줄어든 거야. 땅이 기름진 거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극복은 못했고요. 그런데 조선가 보면 시비가 더 발달한 거야. 그 더 발달한 게 뭐냐면, 자 우리 고려시대 이 녹비 탭이 있으니 밑거름. 밑거름이 뭔데요? 그리고 농사짓기 전에 바닥에 먼저 까는 거름이야. 이게 밑거름이야. 근데 조선은 맞아 밑거름도 쓰고요. 오케이? 뭐도 쓴 거야? 농사 짓는 과정에 덧거름. 그러니까 이미 작물 심어놓고 자라는 과정에서 혹시 부모님이 텃밭하면 금방 하는데 텃밭하기 전에요. 작물 심기 전에 먼저 밑거름 주고요. 한참 자라는 과정에 나도 팽개치면 안 돼요. 그럼 잘 안 자라. 집에 토마토 심었는데 토마토가 잘 안 크냐? 이유가 있어. 거름 한번 더 줘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덧거름이야. 조선이 그 덧거름들 주저하게 된 거야. 그럼 땅이 훨씬 더 기름졌겠지. 그럼 이제 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휴경을 극복하는 거야. 이제 조선 와서야, 여러분 조선의 생산력 발전이 비약적인 게 그거야. 조선 와서는 이제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거야? 매년 농사 짓게 됐다야. 쉬는 땅이 없다야. 고려시대까지는 아무리 시비가 발달해도 쉬는 땅이 있었다야. 하지만 조선 와서는 이제 쉬는 땅이 없어졌다야. 이해가십니까? 휴경을 완전히 극복한 건 조선 이후의 현상이라는 거. 확인 잠깐 보시고요. 그 밖에도 조선전기 농업으로, 자 논농사, 우리 논의 농사는 벼농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벽지를 뿌리는 형태 직파를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꼭 직파만 한 거 아니에요. 전라도 일부 지역 모두 있다고요. 이양 모내기도 있다니까. 맞아. 근데 이건 전라도 일부 지역에 불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양법 혹시 모내기 해본 적 있어요? 해보신 분이 오늘 개원이 해보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직파하고 제일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이양은 되게 장점이 있어요. 직파는 벽실을 뿌리기 때문에 3월 초부터 논에 가서 벽실을 직접 뿌려야 돼요. 하지만 이양은 뭔데요? 벽실을 바로 뿌리는 게 아니야. 3월에는 뭐냐면 조그만 못자리를 설치하면 돼. 그래서 벽실을 거기서 기르면 돼. 그 기른 벽실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는 게 자라나는 거야. 그리고 5월쯤 돼서 한 2달 키워갖고 논에다 물을 가둬 놓고 이 모를 옮겨 심는 거야. 그게 바로 모내기야. 그게 이양이야. 옮겨 심는. 자, 여기서 지금 직파와 가장 근본적 차이가 있지. 뭐가 차이가 있어? 첫 번째가? 발화율. 실제 너무 지나친 농사 경험이 반영되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논을 사용하는 기간이 먼저 달라요. 직파는 3월부터 벽실을 뿌려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양 모내기는 본격적으로 논을 사용하는 건, 모를 옮겨 심는 건 거의 5월 넘어서야. 뒤에부터 논을 사용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논을 따르게 사용해도 되는 거야. 그건 뒤에 보도록 다시 오고요. 또 하나 차이점이 뭐라겠어? 직파는 그냥 벽실 이렇게 뿌려. 그 적당히 한두 번 비우면 돼. 하지만 모내기는 좀 다르겠지. 이 모를 옮겨 심을 때 논에다 뭘 가둬놓는다고요? 물을 가둬놔야 하는 거야. 물을 가득 차게 가둬놔야지 이 모를 옮겨 심을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5월 달에 뭐가 안 내린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잠깐만,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충분해요? 부족해요? 우리는 방수량이 충분해요. 근데 모내기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안 맞는 거야. 우린 비가 주로 언제 내려요?
그래, 여름에 와요. 봄에 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봄에는 봄 가뭄이에요. 봄에는 별로 비가 안 오고요. 우린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봄에 봄 가뭄이 있으면 어째요? 오늘기를 못 하지. 그러면 한 해 농사 완전 작파지. 다 굶어 죽는 거야. 나라가 미쳐서가 아니라요. 나라는 뭐야? 봄가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야. 하늘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다야. 그래서 나라가 금지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아요. 잠깐! 그러면 이양법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려면 전제가 있어야겠지. 나라를 설득해야 할 거 아니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봄에 비 안 와도 돼. 가뭄 들어도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방법이 뭐야? 비 안 와도 물 댈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수지 파면 되는 거야. 어려운 말로 수리시설 이야기야. 그 조선시대는 엄청나게 많은 수리시설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양법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쫙 보급되는 거예요. 그건 뒤에 듣도록 하고. 조선전기 이양법 일부 지원했으나 아직 전국적 보급은 아니다. 그죠? 하지만 일부 지원했기 때문에 농사직설이 있다 없다? 기록돼 있다. 이건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10이 발달해서 뭐 됐어? 발달했지? 이제 매년 농사 지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밭농사도 바뀌어요. 조보리콩을 2년 3작으로 끊임없이 돌리는 거죠. 이제 이게 보편화되고요. 일반화되는 거예요. 고려시대는 이게 보급에 불과했다면 이제 다들 이렇게 2년 3작 밭농사 지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조선 와서 생산력이 그 비약적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후기 때 더 비약적 성장하겠지만 이 정도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목화도 다릅니다. 자, 목화 언제 들어왔어요? 고려 말에 들어온 거 기억나요? 공민왕 때 들어왔다고. 누가? 문익점이. 자, 여기서 여담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혹시 그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문익점이 목화씨 어떻게 들었어요? 부뚜껑에 목화씨 3개 뭐 이렇게 들었어요? 목화씨가 이 목화 미연화가요. 첫 번째 이야기는 고려가 처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익점이 처음 들고 온 건 아니에요. 실제로 유물도 있습니다. 백제 때 이미 들어왔어요.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백제 때도 중앙아시아 쪽에서 목화씨는 이미 들어온 바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게 있어요. 작물 이렇게 그 탄환의 목화씨가 나와요. 근데 아무튼 대중화되게 된 건 보편화 널리 확산된 건 고려 말에 문익점이 들고 온 다음부터예요. 근데 그 또 하나 반전이 뭔지 아세요? 몽골 원은 그때 원에서 들어온 건데 몽골 원은 목화씨 반출을 금지한 적이 없어요. 문익점이 꼭 그렇게 목화씨를 붓뚜껑에 숨겨가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문익점이 그러면 왜 목화씨를 붓뚜껑에 숨겨왔다고 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잠깐 참고로 말해서 당시 그 고려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료인 고려사나 나중에 이제 고려 조선 초월인 태조실록에 대해서는 그 붓뚜껑에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아예 그런 말은 없어요. 그 기록은 나중에 조선 후기 편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목화씨 3개로 붓뚜껑에 숨겨왔다는 이야기는 조선 후기 때 성호 이익의 책에 처음 나온다고요. 조선 초 책이나 그 책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요. 왜? 몽골은 반출을 금지한 적이 없으니까. 몽골이 반출을 금지한 대표적인 품목은 뭔지 알아요? 그건 화약이에요. 화약 제조 기술. 그래서 채무선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걸 빼낸 게. 좀 미안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목화씨 재배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건 그의 장인입니다. 정천익이라고요. 정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들여온 건 문익점의 공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배에 성공하게 만든 사람은 정천이라는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화씨가 이제 전국적으로 보급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목화로 짠 천으로 어째? 소위 말하면 옷을 해 입고 나중에 그걸로 화폐 대용을 쓰기도 하고 그 짠 천은 무명이라고 부르는데 화폐 대용을 쓰기도 하고 우리 의세는 어마어마한 혁신과 변화가 발생한 게 이 조선 전기다 확인할 수 있고요. 들어온 건 고려 말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그 밖에 부황 이야기도. 여러분 부황이 뭔데요?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 옛날 언제요? 보릿고개. 왜? 어렸을 때 수수께끼가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고개 중에 제일 높은 고개, 넘기 어려운 고개. 이런 수수께끼 안 해봤나? 무슨 보릿고개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그래 미안해요. 나만 늙었나 봐요.
아무튼 이 4월 말 5월 초 이때가 정말 너무 힘들 때 그 보릿고기 시절. 왜? 가을에 수확한 쌀은 다 먹었고 아직 보리는 덜 익었을 때,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나라는 어째요? 백성들의 그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구황 관련된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도 씁니다. 구황 절여, 구황 차려. 방법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보면 풀뿌리를 캐서 잘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무 껍질을 잘 벗겨 먹을 수 있는지, 아니 도토리를 어떻게 하면 잘 까먹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게 구황 관련 여러 책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도 굶어 죽으니까. 조선적인 구황 관련된 서적들은 봤다. 서적들은. 하지만 구황 작물이 들어온 적은 없어. 여러분 구황 작물이 제일 유명한 게 뭔데? 그렇지, 우리 잘하는 고구마 감자치. 고구마 감자 언제 들어와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정기 때는 구황 작물, 고구마 감자가 도입됐다는 X다는 거 잘 받으시고요. 아, 몰라요? 후기 가지고 설명했는데. 여러분 고구마 감자 하나는 중국을 통해 들어오고 하나는 일본을 통해 들어와요. 얘네는 이런 것도 문제 낸 적이 있었어요. 어디게 일본을 들어오고 어디게 중국을 통해 들어왔을까요?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걸 생으로 먹어보면 알아요. 아래쪽으로 들어온 작물들은 따뜻하니까 냉한 게 없어서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북쪽으로 들어온 작물들은 생으로 먹으면 배탈 나요. 그래서 고민스러우면 이 두 개를 생으로 깎아 먹어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 먹었을 때는 괜찮아요. 하나 먹었을 때는 떼구르르 구르는 거예요. 뭐 먹었을 때 떼구르르 구를 것 같아요? 그 안에 맞아, 감자예요. 그래서 얘가 중국을 통해 들어온 거고요. 청나라를 통해 들어오고, 요게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겁니다. 고구마 생으로 까먹어도 떼구르르 구르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건 다 언제 들어왔다고? 조선 후기예요. 오케이? 그전에는 구황 관련된 책만 보여줬다. 이 어려운 시 이겨내라고. 됐죠? 그리고 그 밖에 조선적인 상업도 잠깐 보시면, 우리 첫 번째 한양 중심의 상업을 잠깐 보면, 여기서 우리가 봐둘 게 이겁니다. 우리 장사하는 가게 한 글자 뭐라면 되겠지? 전이라 불렀던 거. 샵 아니라겠죠? 장사하는 가게를 전이라 불렀던 거. 근데 나라에 허가받은 가게, 우리 그걸 뭐라면 되겠어요? 시전 불렀던 거 기억나요? 그 시전으로 여러분 비교적 가게 몇 개 있는 줄 알아? 6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유기전이야. 여러분 시전들이 어디서는 혹시 알아요? 서울에서? 여러분 우리 그 원래 한양은 저 강북이라고 소개했죠? 양이 붙으면 다 강북이라고 했잖아. 쉽게 말하면 종로예요, 종로에. 종로 일대에 그게 시전거리라고. 거기에 6가지 물품을 파는 가게, 유기전이 있었던 거, 그게 대표 시전이야. 그럼 시전의 역할은 뭘 것 같아요? 이건 나라 허가받은 가게라 했지. 그래서 왕실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관청이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조달상이에요. 조달해 주는 거야. 대신 그거 했으면 뭔가 특권이 있어야겠지. 그 특권이 뭔데? 그 물품에 한해서는 다른 애들이 함부로 팔 수 없게 하는 거야. 여러분 나라에 허가받지 않은 가게를 우리가 뭐라면 되겠지? 그걸 배웠어. 우리 난전. 맞아요? 그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가 이들에게 있을 거 아니야. 기억나? 나한테 배웠지? 띄어있기 잘하라겠죠? 금난정권 하지 말라겠죠? 난전을 뭐 할 수 있는? 금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뭐라 합니다? 금, 난정권,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째요? 얘들은 나라가 필요한 물품 조달해주고 그 물품에 대해서는 쟤들만 파는 거잖아.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그럼 그 물건값 싸 비싸? 엄청 비싸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감독관청이 필요한 거야. 고려대 감독관청이 이렇게 불렀어. 뭐라고요? 경시서라고 불렀고요. 응? 그리고 지방에서는 이 지방도 이제 어째요? 움직이는 상이 나와야죠. 응? 지방에서 소위 말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뭐라 부르고? 장시. 한때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장문이라 부르기도 했고요. 장시 장문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게 이제 등장한 게 조선은 전입의 생산이 올라오기 시작했지. 시비가 발달했다며. 이제 휴경을 극복했다니까. 매년 농사 지을 수 있다니까. 특히 여러분 이 생산량이 올라온 대표적 지역이 조선 팔도 중에 어디겠어? 그럼 전라도 일대야. 그 전라도 일대부터 이 장시 장문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게 더욱더 확산돼가는 과정이 보일 텐데 여기를 누비든 상인도 있는 거야. 등짐 지고 보찜 지고. 얘들이 나라 허가받고 장사하는 얘들이야. 참고로. 왜냐면 조선은 어째요? 백성들이 함부로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는 거 허용의 금지야. 금지라니까? 서로 감시키는 그게 오가 작통이라니까요. 이렇게 지역과 지역을 이동한다는 건 나라 허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상인들이란 건 다 나라 허가받은 얘들이야.
시전도 나라에 허가받은 애인 거고요. 참고로 말하면 여기 장치를 움직이는 이 상인들도 나라에 허가를 받은 거예요. 허가증이 있어야 장사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보죠. 이 상인을 읽어봅니다. 뭐라고요? 오부상이야. 그렇구나. 이제 서울에는 시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방의 장실 중심으로, 거기로 누비는 뭐? 상인을 우리가 보분사. 서울에는 시전에는 시전 상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초에는 화폐도 열심히 찍습니다. 응? 첫 번째, 여러분 이 젖자 무슨 젖자라겠어? 당나무 젖자. 당나무로 만든 게 종이라겠잖아. 그 종이 젖자라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뭐야? 지폐. 이게 고려 말에도 있었잖아. 고려 말에 있었단 말이야.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아무튼 고려 말에 잠깐 발행됐다가 발행이 휴 다시 발행한 게 저하고요. 그리고 조선 세종에부터 조선통보나 그 밖에 팔방통보 이런 화폐들이 제작됐지만 잠깐 문제 핵심은 이거지. 이게 널리 쓰여 안 쓰여? 아직은 안 쓰여. 분명히 생산량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본격적 유통경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유통은 무진했고요. 그럼 잠깐만 뭐로 거래했을까요? 그럼 대표 쌀, 또 광물 뭐지? 쌀은 너무 무겁잖아. 조금 무겁잖아. 뭐 천으로 거래돼 있겠지. 그 천은 우리 확인했는데 그렇지 나왔잖아 여기에. 뭐라고? 고리가 달라진 건 이제 무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지. 왜? 목화 들어왔으니까. 쌀과 무명을 통해서 거래됐고요. 수고! 여러분 우리 조선전기 분명히 농업 생산이 올라온 거 맞지만 아직 상업은 한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시장 없는 것도 아니고 지방의 장시도 있지만 유통기능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잖아요. 그럼 수공업도 그렇게 발달할 수는 없어. 필요한 물건 어째요? 나라에 생산해야 돼. 나라에서 어떻게 생산한다고요? 직접 누굴 고용해서 대장장이를. 우리 대장장이를 두 글자를 뭐라 한다겠어? 공장이라고 한다겠죠? 공장은 팩터리가 아니라겠어요? 관청소에 공장들을 둬서 물건을 제작했고요. 잠깐만 그 대장장이를 동원하려면 이것도 부역으로 동원할 거 아니야. 그럼 동원할 명단이 있어야 할까? 요놈 들어가서 일이 한다. 여러분 우리 문서를 한 글자 뭐라 한다겠지? 안. 야 전국 대장장이를 적어놓은 문서니까 뭐라 부르겠어요? 뭐 어렵나? 공장 안에 등록시켜서 물건을 만들기도 했고 그 밖에도 민간에서도 이렇게 수공을 운영하기도 했고 집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내수로 생산도 했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주요 아직까지 조선 전기까지는 주요 수공 형태 뭐다? 관형이다. 나라가 운영했다야. 공장들 등록시켜갖고 물건 찍게 했다야. 이게 조선적인 수공의 기본적 형태다야. 그리고 나머지 무역만 잠깐 보시면 여기서 내가 딴 약을 조금만 할게요. 우리 무역 보면 자 우리 조선 전기 당시에 주변의 관계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조선이 있고 중국이 어느 나라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듣지? 그렇지. 중국이 원은 무너지고 원명교체기 이제 원이 무너지고 명이 중원을 차지했잖아. 기억나세요? 명이 있고 우리 북쪽에 누가 있고요? 언제나 빠지야 여진이 있고 우리 동쪽에 누가 있습니까? 그려주지 않는 일본이 있죠. 자 우리 외교관계 잠깐 볼까요? 조선은 명과의 관계가 기본 관계가 뭘 것 같아요? 명나라는 큰 나라죠. 그래서 큰 나라를 섬겼을 거 아니야. 그걸 두 글자를 이렇게 부르죠. 뭐라고요? 사대. 사자 무슨 사자야? 무슨 일사야. 일사면 큰일이게. 그럼 큰일이잖아요. 내가 말했지. 한자는 뭐 이렇게 형용사, 부사, 명사를 쓸 수도 있고 뭐로 쓸 수 있어? 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가 무슨 사자일까? 섬길 사죠. 큰 나라를 섬기는 걸 사대 그러잖아요. 그럼 여진과 일본과의 관계는 뭐라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사대라면 약간 상하적 관계가 섞여져 있는 거잖아. 그럼 여진과 일본은 어떨 것 같아요? 설마 여기도 사대일까? 그건 우리 존심이 상하죠. 좀 더 대등하게 이웃이 좋게 지내면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부르죠. 뭐라고요? 교린. 이걸 교린 그런 거예요. 린자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 오, 기억하네. 인증에서 봤지? 이웃에게 징수했다. 인증, 족증 인증할 때 이웃과 사귀며 지낸다야. 어떻게 하면 얘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얘들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 것 같아? 저 북쪽에 살잖아. 얘 섬이잖아. 먹을 거야. 맞아. 우리가 얘들 달래는 방법이 간단해. 먹어봐요. 입에다 하나씩 물려놓으면 조용해요. 맞아? 그래서 교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거야. 뭐라고요? 회유야. 먹어봐. 이게 회유야. 근데 입에다 물려놓으면 쉽게 조용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락해요. 진짜 이게 강경책이야. 그럼 연락하는 거야. 자, 우리 여짐도 볼까? 회유책은 뭐냐?
먹어보고 시켰겠지. 뭘 열어준 거야? 교역을 열어주는 거야. 무역을 열어준다고요. 그래서 국경일 때 무역사랑과도 설치해주고요. 교역을 해서 필요한 거 사갈 수 있게. 에? 특히 뭐 사갔을 것 같아? 내가 소개해준 적 있죠? 꼭 얘들은 뭐 사간다고요? 내가 무역필 원칙 가르쳤어. 씨. 얘들이 꼭 사가는 건 뭐라고요? 그래, 쌀 사간다니까. 식량 사간다니까. 무역소리 사가게 만들어주고. 아니 얘들 사신도 조선 한약을 올 거 아니야. 자, 우리 여진이 조선 어느 쪽에 있어? 동서남북 중에? 에이씨, 동쪽은 일본으로 가자. 북쪽이 있지, 북쪽에. 그래서 여기를 북평관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진 사신이 머무는 곳이야. 서울 와서, 한양 와서. 거기서 교육도 하게 해주고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얘들이 조용 안 하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연락해요. 강경책도 있어. 그게 우리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그걸 누가 팼어? 세종이 팼잖아. 혹시 기억나? 뭐야?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고. 그건 대의 관계 때 다시 보도록 하고. 자,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언제 교리는요, 달래고 안 되면 패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패고 시작해요. 왜? 일본 좀 다, 왜? 왜 패고 시작해? 이거 고려부터 배웠으면 패고 시작하는 이유를 알아. 왜 패고 시작했어? 생각해, 왜 패고? 아니, 고려 후기 때 일본 왜구들의 침략을 생각해보자. 지긋지긋하지. 솔직히 이 왜구 물리치 떴던 게 우리가 누구야? 최영과 이성계 아니야. 신흥부인이라고. 그죠? 그 먼저 패고 시작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얘는 회유가 먼저야. 강경이 먼저야. 그래서 세종 때 뭐부터 시작했어? 우리 세종이 세종 때 과기가잖아? 강경이 있고. 강경도 세종이 온 거야. 그때 뭐야? 쓰시마 정발. 기억나? 이미 듣고 왔어. 연락해놓고 이제 입을 다물어주겠죠? 자, 먹어봐. 뭘 열어주는 거야? 교역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일본 갖고 있는 이 도시들에 또 무역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걸 뭐라 하면 돼요? 외관이 있고. 그걸 외관이라 부른 거야. 이 일본의 사신들도 서울까지 올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이 숙소가 있겠죠? 여기가 북쪽이라며. 여긴 어디라고요? 남쪽 하지 마. 동쪽이라 해줘. 그럼 뭐라 볼까? 이 동평관이지. 어려운 말 아니죠? 북평관, 동평관. 명나라 사도 있다 했죠? 그럼 명나라 사신도 올 거 아니야? 그럼 명나라 사신도 머무는 곳에 어차피 무역이 열리겠지? 그럼 뭐라 볼까? 서평관 아니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태평관이야. 명나라는 태평관이라고 부르고요. 거기 이제 소위 말하면 거래가 이루어졌고. 하지만 우리는 어째 명나라 사신도 우리가 여기는 많이 보내잖아요. 이때 했던 무역이 바로 뭐야? 조국무역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고요. 잠깐만. 여기서 우린 재밌는 말 하고 싶다? 여러분 조국무역 바치는 거 아니냐? 나 이거 꼭 해주고 싶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조국무역은 우리한테 유리했을까요? 명한테 유리했을까요? 우리 역사에 진짜 골 때린 이야기죠 하나. 여러분 조공했단 말이 되게 좀 꿉꿉스럽고 부끄럽고 싫죠? 여러분 조공무역 우리가 원했을까요? 명이 원했을까요? 이건 간단히 말할 수 있어요. 이 조공무역하는 사행의 횟수예요. 사신들의 횟수로 보면 돼요. 1년에 3번 갈 거냐 3년에 1번 갈 것이냐. 이게 1년에 3번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주 간다는 이야기죠. 이건 자주 안 간다는 이야기죠. 하나는 어느 나라의 요청이고요. 하나는 어느 나라의 요청입니다. 조선 걸 찾아봅시다. 조선이 뭘 것 같아요? 눈치는 빨라요. 그러니까 좀 뭔가 반전이니까 맞아요. 이게 조선이고요. 이게 명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조공에 하면 명은 포문나지. 조공을 받았으니까.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사해야 돼요. 답례해야 한다고요. 쉽게 말해 꼭 이런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아버님한테 생신이 다 가봤어요. 이제 다들 나이가 많으셔갖고 그렇게 말. 어렸을 때요. 중고등학교 때 아버님 생신이 다 가봤어. 생신날 선물해야 할 거 아니야. 네? 선물을 용돈 아껴서 선물해드렸어요. 아빠가 그리고 입 씻어요? 고맙다. 모른 척이에요? 아니죠. 어떻게든 어째요? 그걸 답례하잖아요. 용돈을 주든지 아니면 내 생일날 뭐 좀 해주든지 여러분이 아빠한테 준 선물만큼 아빠가 주던가요? 아니면 아빠에게 드린 선물보다 더 많이 주시던가요? 냉정하지 않죠? 아빠는 훨씬 더 많이 주십니다. 용돈도 훨씬 더 많이 주고요. 명나라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어요. 조선이 뻔질나게 온 거예요. 조선 갈 때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짭짤한데?
정말 갈만한데? 근데 명예 요청이 이거예요. 야, 나 적당히 좀 와라. 너무 그렇지. 내가 네 마음 안다, 야. 적당히 와라, 야. 내가 네 마음 충분히 아니까 3년에 한 번 하면 진짜 만족스럽다, 야. 조선이 그래서 말한 거예요. 아, 제 마음이 전달이 안 됐군요. 이제 더 열심히 갈게요. 기본 1년에 몇 번? 3번. 그리고 특별 사신단이 뛰기 시작해요. 명나라는 완전 미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이게 맹목적 4대 같아요? 우리의 4대는요, 가르쳐 줄게요. 이 편이 진짜 맞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익되니까 했다예요. 자주적 실리라고요. 아니 4대 나쁜 말이 아닌가요? 제가 말할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4대주의가 문제예요. 이념화된. 그거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난 조선 중기 넘어가면서부터 진짜 4대주의로 가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4대 했어요. 그냥 왜 하나 예교 관계 불가하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조공과 책봉이란 게 그 고구려 그 잘 나가는 장수왕도 책봉 받았다니까요. 중국으로부터.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겠잖아. 외교관이 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어떤 진리를 누리냐가 포인트. 장수왕 어째 남북조 모두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 다 책봉 받고 나니까 다들 어째요. 아무도 그거를 못 건드리잖아요. 조선은요. 철저한 어째요? 자주적 실리 외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에 빠진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비극인 거예요. 우리는 가고 싶었다니까요. 왜 특히 더 가고 싶었냐?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명과 조선. 자, 우리 수입품이 중요하다겠어? 수출품이 중요하다겠어? 수입품이 중요하다겠지? 우리가 중국과 교류한 목적이 있다니까? 우린 진짜 중국과 교류해야 한다니까? 뭘 가져오기 위해서? 그럼, 근데 선진문화 배우고 싶다니까요? 그래도 딱 이거 잊지 말라 했잖아. 그 문화법은 비단 약재서 절대 안 바뀐다니까? 다 문화 관련 품목이고요. 우리 중국에 넘겨준 게 뭔데요? 문화는 아니죠. 우리의 특산물이죠. 대표적으로 인상 같은 특산물. 외우고 말 것도 없어요. 자, 그 밖 여진 일본. 조선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때는 수출이 중요하다, 수입이 중요하다? 수출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 수입한 거. 문화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여기는 수출이 중요하다. 왜? 얘들이 목적이 있었다니까. 그 얘들 달리는 방법이 뭐였어? 먹어봐. 입에다 넣어봐. 에? 생각이 바뀐다니까. 입에 넣어줬다니까? 품목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언제나 식량과 가져가는 거고요. 이게 해유책의 일환이에요. 얘는 먼저 달래고 시작했고요. 얘는 패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시 입에도 먹인 거고요. 그리고 얘들이 우리한테 파는 거 뭐라 하겠어요? 설마 문화를 넘겨줬겠어요? 오랑캐인데. 특산물 줬고요. 북방이니까 어디요? 이런 말이나 못 피해. 당연하죠. 북방이니까. 요거 말 것도 없다 했잖아. 일본 어째 구리 판가도 넘어온 거고요. 근데 이거 조금 관심이 봐주는 게 하나 있었지. 혹시 기억나? 안 나네. 은이에요, 은. 응? 은. 나중에 우리 조선기 때 제일 중요한 게 은인데 품목 중에. 왜? 조선 후기면 전 세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을 본격화해요. 무역이 다니까 전 세계에 이제 옮겨가요. 이때 기축통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지금은 달러지만. 그죠? 당시 기축통화 뭔데? 은이야, 은. 이게 동아시아 어디서 나왔는지 되게 중요해. 근데 이전까지는 어디였다? 우리 북쪽이다. 근데 나중에 조선 후기는 그 은이 나온 나라가 바뀐다. 그걸 잘 보는 거야. 이유가 있어. 바뀌는 이유가 있어 또. 그것도 우리 기술이야. 근데 우리가 활용 못하니까 딴 놈이 쓸 거야. 말해줄게. 얘가 그거 쓸 거야. 은 재련 기술 우리가 만들거든. 근데 얘가 수입에다 쓸 거야. 동아시 은 대표 수출과 얘로 바뀔 거야. 우리는 이제 성리학의 나라로 갔다면 일본은 여전히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야. 대장경 갖고 싶다, 야. 그래서 얘가 먼저 선물을 세게 보내요. 그 선물이 뭔 줄 알아요? 조선 초였던 조선 태종 때일 거야, 아마. 맞던 제일 큰 선물 중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코끼리예요. 조선시대 무슨 코끼리가 있어? 코끼리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코끼리를 선물로 딱 보내주고. 우리도 그 큼지막하게 오니까 막지도 못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받고 나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을까요? 너무 많이 먹어요. 해도 너무 많이 먹어요. 진짜로.
너무 당황하고요. 야, 이 마리몬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에 빠졌고요. 근데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계속 이 코끼리 어떻게 해야겠는데 생 고민. 근데 코끼리 진짜 불쌍하죠. 그냥 먹은 것 뿐인데 인간도 너무 많이 먹은 거죠. 근데 그때 관리 하나가 이 코끼리를 갖고 놀려요. 시비 건다고요. 장난을 쳤어요. 너무 심해. 그럼 코끼리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밟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아니 코끼리 안 밟혀서 모르죠. 밟히면 죽는 거죠. 죽었어요. 그럼 뭐가 열렸을 것 같아요? 코끼리 재판이 열렸어요. 살인했잖아. 재판해야지. 여러 가지 판결의 근거는 있었어요. 하나는 첫 번째보다 많이 먹는다. 진짜 계속 많이 먹는 문제예요. 두 번째, 사람을 죽였다예요. 살인을 했다예요. 판결 내용이 뭐였을 것 같아요? 유배. 그래서 실제 섬으로 유배를 가요. 예? 근데 유배 갔더니 코끼리가 너무 슬펐나 봐요. 그렇게 울었어요, 진짜로. 계속 운 거예요. 그 나중에 그게 이제 조정에 날려주고 너무 문희가 너무 짠하기도 하고 우리 또 마음이 또 아프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배에서 풀려나고요. 근데 이게 왜 진짜로 근데 유배 풀려나긴 했는데 얘 키우는 문제가 각 도마다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걸 도대체 누가 먹이냐? 그래서 조선은 말하죠. 자, 조선 각도로 돌린다예요. 한 해씩 서로 돌려가면서 책임진다예요. 밥 먹이고요. 아무튼 코끼리 보내줬다야. 그 대가로 너희도 주라야. 대장경. 심지어 아예 판본 달라겠어요. 실제 이때 넘어갈 뻔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저 해인사에는 8만 대장경, 제조 대장경 못 볼 뻔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반대 때문에 신하들이 반대해서 안 넘겨줬어요. 아무튼 근데 대장경이 인쇄본 넘겨줬죠. 하도 많이 달라고 해서 뭐 이런 거래들. 이게 다 조선 초의 이야기.